어릴 적 친구가 좋은 이유는요, 사실은 정말 조건 없이 사귀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에도 저 친구네 집이 부자여서 밥을 더 잘 사서 만난 경우는 끝까지 친구가 되진 않아요. 조건 없이 대화가 잘 통했던 친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함께 가는데 그게 진짜 친구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린아이가 아직도 있을 때랑 그걸 좀 털어내고 성숙해졌을 때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효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는 연애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친구, 교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저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릴 적 트라우마나 상처를 극복하고 성숙해졌는데도 나의 어릴 적 친구들이 나의 성숙함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그 관계는 유지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그 성숙함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런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어릴 적엔 친했지만 나이 들어서 관계가 끊기는 경우는 한쪽이 자신의 미숙함을 덜어내지 못한 경우가 크다고 봅니다. 성인이 돼서도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을 다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여유가 있고 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맞아요. 내면이 단단하면 자신감, 아우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게 어떤 여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로 보여지는 거라면 내적으로는 가난할 확률이 더 많아요. 아시겠지만 명품 찍고 있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요. 네?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적인 허기짐이 더 심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달에는 금전적으로 쫓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금전적인 것보다는 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산다고 저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전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은 여유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만약에 다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여유 있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사업하는 사람은 몇 달 후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이 이때뿐이고 딱 이 순간에 집중을 함으로써 제 걱정거리가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제가 풍만하게 즐기고 있거든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 순간에 일하고 있는 순간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즐기는 순간에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아마도 예비 신랑은 결혼식 비용에 대한 거 또는 신부가 화낼까 봐도 걱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걸 막 고민하고 그러면 노후는 어떡하지까지 가 있을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얘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렇게 먼 미래까지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과거로 가 있어요. 먼 과거로 가서 그때 내가 서울대만 들어갔어도라든지 내가 그 대학만 갔어도 아니면 그 회사만 떨어지지 않았어도 또는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어도 그 남자친구랑 그 남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이렇게
후회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고 살아요. 현재가 아닌 미래나 과거에 얽매여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를 집중하고 지금 앞에 놓인 것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고요. 현재에 충실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걱정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시간은 조금 남아요. 일단 좀 자세요. 좀 주무시고 나면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까 숫자 빼먹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숫자를 빼먹어서 화가 나는 부모는 뭘 걱정하는 거냐면 얘가 나중에 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때 수학 못할까 봐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사자를 빼먹었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좀 집중하고 이걸 지금 이 문제를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잊고 나를 위한 시간을 쓰고 휴식을 취하면서 나 스스로가 좀 나를 돌봐줘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면, 걱정하고 있는 어떤 부분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요, 인생의 키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만능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자존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요. 자존감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삶이 불안해요. 전화하고 물어보고 상담 가고,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게 팔랑귀라고 하죠. 나 팔랑귀라서 그래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치부해버렸는데, 그거는 귀가 팔랑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팔랑거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믿음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면은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분석해야 돼요. 나를 알고 나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면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고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확보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분석하다 보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깊은 트라우마가 드러나게 되고 내 결핍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비로소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회복이 되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불안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양육되어 온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가 잘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 서 있는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존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유행, 자존감, 자존감, 그냥 이렇게 한 대 지나가는 시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존감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나의 가치를 믿어주고 내 생각에 확신을 갖는 것, 딱 이렇게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좋아해요. 이혼을 하더라도요. 역시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었어 라고 끝내게 되는 거죠. 열정은 이미 죽은 지 오래여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책임이라는 무게, 그러니까 가난이 유지가 되면, 계속 지속되면 사랑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말이죠.